마음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인데 식욕, 성욕, 수면욕이 흔들린다고 얘기하거든요. 밥을 많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성욕이 완전 없어지거나 아니면 과잉 성욕이 생기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기초적인 능력들이 무너지는지를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번아웃 혹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한테는 유능감을 다시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뭐냐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제 참 이 마음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신체 건강과 다르게 가장 큰 문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아차려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능력 자체를 잘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명상에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내 내면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뭐 사탕 같은 거 먹으면서든 내가 어떤 감각 내 몸이 느끼는 감각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내 몸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조금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근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의 근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알아차림을 위한 마음의 근력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뭘 알아차려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한때는 우울증이랑 혼동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증이랑 비슷한데 일단은 저희가 마음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의 마음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인데 식욕, 성욕, 수면욕이 흔들린다고 얘기하거든요. 밥을 많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성욕이 완전 없어지거나 아니면 과잉 성욕이 생기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저희가 기초 어떤 생장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능력들이 무너지는지를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번아웃에 조금 더 특화돼서는 번아웃이 왔을 때는 이제 사소한 일 특히 옛날에는 지나쳤을 것 같은 일들 중립적인 사건에도 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이 시니컬해지고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부정적인 미래만 예측하게 된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번아웃인가?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가? 이렇게 고민해봐도 좋습니다. 조금 더 미묘한 증상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유부단함 같은 것도 증상이 될 수 있는데 우울증 온 사람들을 보면 선택 장애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골라야 되는데 뭘 고를지 몰라가지고 앞에서 한 5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저희가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미묘하지만 내가 뭔가 계속 선택을 못 내리고 뭔가 사소한 선택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아웃, 우울증에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 무흥미거든요. 예전에 했던 즐거운 것들 뭐 예전에는 내가 축구를 했을 때 즐거웠는데 지금은 축구를 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하나도 흥미없고 재미없어. 이런 어떤 과거와 다른 내가 흥미를 잃어버린 모습들이 관찰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내가 지금 번아웃이 왔나? 우울증이 왔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기 좋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피로가 아니라 신체적 피로 혹은 뭐 정신적인 피로 포함해서 단순히 피로하다라고 하면 쉬면 괜찮아지겠죠.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다고 하면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쉬고 나면 괜찮아지고 그리고 그것과 다른 문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직장 문제라고 하면 직장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또 영향을 안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도 이 시기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문제가 내 삶 일상에 까지 심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쉬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번아웃이 온 것 같아서 휴가도 보내고 일주일 동안 쉬고 오고 그동안 내가 잠도 푹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해봤는데 내가 충분히 휴식기를 보냈음에도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은 휴식해서 나아지는 상태가 아니구나. 저희가 뭐 골절이 생기면 휴식한다고 나아지긴 하지만 심각하게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나아진 건 아니란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 문제도 내가 충분히 쉬고 다시 이제 회복기를 거쳤음에도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개입이 필요한 문제다. 개입이 필요한 마음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흥미, 뭐 모든 게 다 재미없고 그런 흥미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면 요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흥미, 무감흥 이게 되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재미없고 아무것도 다 회색빛이야. 인생이 다 재미없고 나는 옛날에 했던 그런 어떤 활동들도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 못해 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는 당연히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약물 치료를 받는 것과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있을 건데 심리 치료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뭐 공감하고 이해받고 요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기술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연습인데 그 기술들의 공통되는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서 떠올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현상 혹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도록 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서 하나의 심리적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삶에서 중시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해서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흥미가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심리치료 측면에서는 생각을 잘 대하는 연습들을 다시 해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가치, 그걸 명확히 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맞는 활동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벤다이어그램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많이 겹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단명으로서 활용하고 있지만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일부에서는 진단명으로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진단명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일상적인 용어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장 문제, 이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의 문제가 생긴 경우를 한정해서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마음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번아웃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울증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에게 힘들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언어들을 상대방이 유추해서 알아맞힐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제법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나의 힘든 부분,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들을 명확한 언어로 얘기하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뭐 보면 정신 치료받으면 저희가 누군가 뭐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해 볼까요? 그럼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혹시 삶이 좀 지루할 때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프로토콜은 명확하게 지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라고 그 단어를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 요즘 좀 힘들고 뭐 이렇게 조금 어떤 돌아가는 얘기를 해서는 상대방이 쉽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혹은 상대가 내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명확한 언어로 나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서 내 마음이 제법 힘들고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받아주거든요. 또 사람들이 또 배려심이 있어서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한 언어로 내 상황을 상대한테 그냥 잘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 외적인 요인에 있을 때가 제법 많거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이별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런 데 있을 때가 많은데, 이제 1차적으로 하는 게 그 나를 괴롭히는 자극을 없애는 것들이죠. 퇴사를 한다거나 그 사람과 결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상관없을 텐데,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내가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걸 명확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잠식했고 그게 이제는 더 일반화돼서 내 삶 전반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것들과 멀어지고 내가 퇴사도 했는데 번아웃이 안 나아져, 그렇다고 하면 명확하게 지금 그 문제를 내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룬다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하거나 이런 방향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아웃의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무흥미, 무감흥, 이제 아무런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번아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귀찮게 들리고 다 짜증나고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냐 뭐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번아웃을 의심해봐야 될 상황이긴 한 거죠. 저희가 번아웃이랑 우울증이 참 비슷한데,
우울증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생각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한 건데, 행동에 대한 가설이 뭐냐면 우울증이란 삶의 정적 강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무언가, 기쁘게 해주는 자극들이 결핍되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자극들을 조금씩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기쁜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 행복해. 나는 사람들과 많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행복해.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그게 나한테 어떤 행복감을 주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그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울증이나 번아웃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제가 흥미가 없어지고 감흥이 없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어떤 자극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나한테는 되게 좋은 자극이고 나한테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줬던 자극인데, 지금은 그렇게 느끼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령 내가 그런 것들이 좀 옛날 같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즐겁진 않네, 그렇게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경험을 줬던 그런 경험들이라고 하면 조금씩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그 활동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적 강화를 늘려나가기로 했을 때 우울증이라던가 번아웃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이제 실패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적 강화가 결핍되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빠진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를 알아차리면 의도적으로 정적 강화를 늘리는 시기를 잠깐 가져요. 아주 무리해서라도, 제가 얼마 전에 금토일 가서도 물론 제가 일을 했는데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 순간은 제가 내가 지금 정적 강화가 너무 결핍돼서 슬슬 몸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정적 강화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고즈넉하고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서 휴식기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렇게 정적 강화를 늘려나가기로 하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되게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적 강화를 하나씩 늘려나가기로 하는 게 되게 좋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나한테 가벼운 성취감을 주거나 가벼운 행복감을 주는 활동들이면 다 괜찮습니다. 제가 정적 강화 혹은 가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거창한 걸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서는 정말 모든 게 실패했어요. 모든 게 실패해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고 나는 이제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번아웃 혹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유능감을 다시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유능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 사람한테 유능감을 살려줄 수 있는 정적 강화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설거지 마무리하기, 쓰레기통 비우고 아침 밑에 내려가서 쓰레기통 분리하고 오기, 재활용하고 오기,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제들은 조금씩 해나갈 수 있다, 이런 효능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가벼운 성취감을 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가벼운 행복감을 주는 것들, 이제 제가 했던 여행을 갔던 것들이 가벼운 행복감 같은 거겠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들을 선택해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 문제, 심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심리 문제가 참 하나의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든 일들이 세 줄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심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저마다 다 다르고 그런 면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은 문헌들이나 어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저희가 느낀 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테크닉이고 기술인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 팀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팀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쉽게 쉬운 언어로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대중심리서적을 하나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가볍진 않거든요. 제법 무거운 책들인데 그럼에도 인지치료를 다룬 서적 중에서는 제법 쉬운 용어로 쉽게 설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법 다양하고 추상적인 접근법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책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